안녕하세요. 윤참 영어 영문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참영어교육연구소장 윤영민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또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정리해 놓은 영문법을 공유하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문법 강의가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학습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영문법을 제대로 학습하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가르칠 내용,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영문법은 잘못이 없다. 그 다음에 최고의 영문법, 학습 방법, 그 다음에 학습 대상 및 내용, 그리고 목차, 학습을 시작하는 마음가짐, 영문장을 해석할 때 주의사항, 영문장을 보자마자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어휘 학습의 방법, 이런 것들을 미리 간단히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문법 강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보다 공부를 하는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영문법은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나이가 되면 영문법은 반드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영어학계에서 아니면 많은 분들이 영문법을 공부한 것이 한국의 영어 교육을 망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영문법을 학습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학습 방법에 잘못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영어 문법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에만 치중을 하지 그 설명을 보여주는 영어 문장을 큰 소리로 한두 번 정도 읽고 넘어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영문법을 포함하고 있는 그 영어 문장을 큰 소리로 읽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무슨 뜻인지 문법에 맞게 해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을 내가 말하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문법 학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제대로만 시킨다면 스피킹과 라이팅도 잘할 수 있는 문법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 공부하면 단순하게 문법 시험을 위한 능력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문법 공부는 영어 학습의 기본이 되는 문장을 말하고 쓸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영어 문법을 잊어먹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문법이 잘못이 아니라 영문법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영문법 학습 방법.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고의 영문법 학습 방법.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의 경험에 기초한 거죠. 자, 해당 영어 예문을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게 암기하세요. 일단 큰 소리로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안 보고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안 보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시면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근데 예문을 보시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일단 뜻을 찾으셔야 돼요. 뜻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문장을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문법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이해가 다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반복해서 읽고 암기하시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문법적으로 이해하는 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이 하지 않는 일이죠. 자, 우리는 근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이해가 끝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원어민들이 하는 그 작업이죠. 그게 뭐냐? 영어 문장을 반복적으로 읽어서 우리 입에 익히는 겁니다. 보통의 한국인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 하지 않는 작업이죠. 그게 원어민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예문을 최소한 50번에서 100번을 같은 문장을 읽는다면 그 문장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고 스피킹이나 라이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영어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최고의 영문법 학습 방법이죠. 네, 저만의 생각이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만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Memorizing sample sentences in English is the best way not to forget the related English grammar items. Read them out clearly and loudly until you can spit them out naturally. Memorizing sample sentences in English is the best way not to forget the related English grammar items. Read them out clearly and loudly until you can spit them out naturally. 자, 일단은 이 문장이 memorizing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사 원형에 ing가 붙었죠. 그 다음에 보니까 is라는 동사가 있네요. 동명사 주어에 대한 is라는 동사가 왔으니까 그러면 is는 연결동사고 way가 보호겠죠. 그 다음에 way 다음에 not to forget 투부정사가 왔으니까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세마이콜론 다음에는 이게 명령문입니다. 그 다음에 until이라는 종속 접속사가 와서 종속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memorizing, 암기하는 것은 sample sentences in English, 영어 예문을 is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입니다. Not to forget, 잊지 않기 위한 the related English grammar items, 영어 예문을, 영어 문법 항목을 read them out clearly and loudly. 자, 영어 예문을 읽으세요. 큰 소리로, 깨끗하고 큰 소리로. Until you can spit them out naturally. 당신이 내뱉을 수 있을 때까지 자연스럽게. 자, 윤참 영어 영문법의 학습 대상은 일단은 체계적인 문법 학습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약 3,000개 정도의 어휘를 이미 알고 있는 학생이면 훨씬 더 쉽겠죠. 왜 여기에 사용되는 예문의 수준을 제가 한국에서 중3에서 한 고1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문법은 한국의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문법을 다 전달합니다. 근데 가르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인칭 대명사의 격변화, I, my, me, mine 아시죠? 그 다음에 비동사, have 동사의 변화, am, is가 was, were로 바뀌는 거, 그다음에 have, had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시제에 따른 조동사 변화, do, does, did, 그렇죠? 부정문, 의문문, 그렇죠? don't이나 doesn't이나 is not, are not, 그 다음에 의문사의 사용, when, OWH. 이거는 완전 초보의 내용으로 생각해서 여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문법이 다루는 내용을 벗어나는 수능 어법 문제, 토익, 탭스 문법 문제는 없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또한 수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토플과 SAT를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제가 이 문법을 가르쳤고 좋은 결과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본인이 원하는 성취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윤참 영어 영문법의 목차. 이건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영어를 가르치면서 영문법을 가르치면서 이런 순서를 가르쳤더니 가장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제가 정한 순서입니다. 다른 일반 문법책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순서대로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봅니다.
단어, 구절, 문장. 자, 단어는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어가 2개 이상 모여서 구하고 절과 문장을 만들죠. 결국은 영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올바른 문장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각각이 의미하는 정확한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성분이 있고 품사가 있죠. 제가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문법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문장의 성분과 품사.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 못했습니다. 문장의 성분은 뭐고 품사는 뭔지. 품사는 각 단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격인 거죠. 물건의 품질과 단어의 품격. 그렇죠? 근데 그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하는 역할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 문장의 성분이죠. 그래서 여기 각각에 대한 학습을 하고요. 이것이 끝나면 동사의 시제를 공부합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자, 각 단어를 알아야 되고,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 중에서 이제 명사,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동사죠, 동사. 동사. 그래서 동사가 나타내는 것 중에 특히 때, 이 때를 정확히 알아야, 전달해주는 문장이 전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많은 선생님들이 이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해석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학생들이 습관을 잘못 들이게 됩니다. 학습할 때. 동사의 시제가 엄청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시제를 굉장히 강조할 거니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제가 끝나면 투부정사, 동명사. 그렇죠? 투부정사, 동명사는 문장을 길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는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학습할 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하는 것이 부사절, 형용사절, 명사절. 자, 영어에서 품사 이름이 붙어있는 절이 3가지가 있습니다. 부사절, 형용사절, 명사절. 근데 일단 부사절은 품사 학습을 하면서 종속 접속사를 설명할 때 그 예로서 많이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사절. 하지만 그 품사 이름이 붙은 절을 알리느라고 제가 여기 같이 넣었습니다. 부사절은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죠. 부사 역할을 하는 절. 그리고 형용사절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고요. 형용사는 주로 명사수식을 하죠. 명사수식을. 형용사절은 명사수식을 하는 절입니다. 그 부사절은 때나 이유나 조건,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 역할을 하는 절이고요. 그럼 명사절은 당연히 명사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절입니다. 쉽습니다. 자, 우리 문법 용어를 잘 이해하시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태. 꼭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사용해야 되는 경우. 그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배웁니다. 수동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을 능동태라고 하고, 자, 문장의 주어가 주체가 돼서, 자,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주체인 문장 형식을 능동태라고 그러죠. 반면에 문장의 주어가 동사의 주체가 아니라 동사가 행하는 동작의 대상인 문장 형식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수동태 단원에서 학습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가정법을 스피킹으로 할 수 있다면, 말할 때 가정법을 fluently,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어를 참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사구문. 제일 어렵다라고 여겨집니다. 분사구문. 탭스에서도 자주 나오고 심지어 SAT에서도 이 분사구문은 자주 물어보는 문법 사항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은 그 원칙만 알면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하는 마음가짐. 이게 무엇이든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죠. 영어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부분의 학생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쉽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는 한국인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쉬운 외국어입니다. 한국인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쉬운 외국어. 왜냐하면 특히 영어 문법은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예외가. 그래서 거의 기초적인 수학 공식을 암기하듯 해서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는 쉽습니다. 일단은 이 생각을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죠. 두 번째, 영어와 한국어는 거의 90% 이상 1대1 대응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학습한 그 경험에 따르면 거의 90% 이상 1대1 대응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한글로 해석할 때는 영어에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다 해석하시고요. on, 더도 꼭 해석하세요. 그래야 영어의 감을 익힐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는 하나의고요. 더는 그죠. 물론 해석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능하면 꼭 해석하세요. 제가 알려드리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영어로 옮길 때도 그대로 옮겨가면 됩니다. 한국어로 영어로 옮길 때도. 그러면 영어 단어에 있는 거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리고 영어 단어 없는 것을 한국어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예문을 본학습에 나오는 모든 예문을 안 보고 소리내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문법적인 분석이 끝나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도 다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모든 예문을 한글로 주면 이 한글을 보고 바로 영어 원문으로 즉석에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학습했을 때 제가 가르치는 이 문법 공부가 제대로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문법 공부를 해도 단지 문법 학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피킹과 라이팅이 되고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듣기까지, 그래서 영어의 종합적인 공부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법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법을 공부하면서도 말하는 것, 쓰는 것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나오는 영어 예문에 나오는 단어를 공부하니까 단어 공부, 그리고 또 예문을 공부하면서 리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법을 분석하면서 문법 공부. 이게 종합적인 학습 방법입니다. 영문장을 한글로 해석할 때 주의사항. 의외로 한글로 해석하라고 했을 때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영문의 해석은 영문장의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영어 문장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죠. 그 다음에 타동사면 목적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구, 형용사절. 자, 순서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걸 직독직해라고 하죠. 자, 우리말 어순으로 절대로 바꿔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순서대로 합니다. 영어 단어 있는 그대로. 네,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그거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전치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for, 무엇을 위하여, you, 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for you 하면 너를 위하여. you는 목적격이니까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죠. 자, may는 뭐뭐 해도 좋다. go는 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may go, 가도 좋다. 그렇죠? may go, 가도 좋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 영문의 해석은 영문장의 순서대로 하되 두 가지 예외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그 다음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그 다음에 영문에 나오는 on, 더도 해석을 하세요.
어언의 뜻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걔들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의. 그리고 더는 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더를 그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그라고 해석하시고요. 어언도 반드시 하나의라고 해석을 하셔야 영어의 감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문에 없는 단어를 한글 해석할 때 무의식적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영문의 주어 다음에는, 그러니까 주어가 되는 명사 다음에는 우리말에 있는 이가 중에 하나를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단어 다음에는 목적격 조사 을을 또는 뭐뭐에게를 넣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The man loves the woman. The man loves the woman. 자, 그 남자는 사랑합니다. 그 여자를. 자, 그 남자. 그렇죠. The man은 그 남자죠. 근데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는을 붙이고요. 사랑합니다. 이거는 영어의 뜻 그대로 해석이 되죠. 근데 the woman은 이게 목적어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붙이셔야 돼요. 자, 주어 다음에는 있는 이가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타동사의 목적어 다음에는 을이나 를 붙여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영어 문장을 보자마자 1초 안에 확인해야 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영어 학습을 위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찾아낸 건데요. 일단은 무조건 주어와 동사를 찾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주어, 동사를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히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 그렇죠? 동사의 시제가 현재일 때,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문제가 되죠. 예를 들면 She goes home at 10 p.m. She goes home at 10 p.m. 그녀는 갑니다. 집에 오후 10시에. 자, 늘 오후 10시가 되면 집에 간다는 얘기죠. 반복 습관을 나타내는 단순 현재 시의 주어가 she, 3인칭 단수. 그래서 고우에 es를 붙였습니다. 이게 주어와 동사의 일치입니다. 학생들이 의외로 이걸 어려워합니다.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man teaches me English. The man teaches me English. 그 남자는 가르칩니다. 나에게 영어를. 자, 그 남자가 나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거죠. 지금 가르치고 있다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단순 현재고 the man은 3인칭 단수니까 teach에 es를 붙입니다. 이것이 주어와 동사의 일치입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사의 시제를 확인하셔야 돼요. 동사의 시제.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아니면 진행 시제인지 완료 시제인지 시제에 맞게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시제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라이팅 할 때 시제를 맞게 쓸 수 있으려면 리딩 할 때 정확하게 시제를 이해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종류를 확인해야 돼요. 동사가 연결동사인지 연결동사면 보호가 오겠죠. 그리고 자동사라면 목적어가 오지 않고 부사 또는 전치사 구가 올 것이고 타동사면 반드시 목적어가 오겠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오는 구조가 결정이 되니까 동사 학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 문장을 보자마자 이 4가지를 1초 안에 끝내야 그 다음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단어의 학습입니다. 자, 영어 공부의 시작은 단어 암기입니다. 단어.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단어 암기를 어렵게 생각하죠. 영어를 잘하고 싶은 학생들은 단어 암기를 즐거워하는 습관부터 들여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단어를 암기했냐면 일단은 쓰면서 했죠. 근데 쓰는 것과 동시에 철자 하나하나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단어의 발음을 크게 소리냈죠. 그럼 동시에 머릿속에서 철자와 발음이 매치가 되죠. 자꾸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이런 철자에는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가 머릿속에서 감이 생기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자, 미국의 미시시피 강이 있죠. 이 철자가 좀 헷갈립니다. 강 이름 앞에는 반드시 더를 붙여요. 더. 그리고 끝에다 river를 안 붙여도 됩니다. The Mississippi, Mississippi, Mississippi 발음을 하면서 스페링 M-I-S-S-I-S-S-I-P-P-I Mississippi, The Mississippi River, Mississippi, M-I-S-S-I-S-S-I-P-P-I 자, 이렇게 입으로 익힌 단어는 절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소리내서 크게 철자를 하나하나 읽고 그리고 발음을 동시에 내서 철자와 발음이 머릿속에 매치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Mississippi, Mississippi, M-I-S-S-I-S-S-I-P-P-I 그래서 단어를 암기할 때는 먼저 발음부터 숙지하셔야 돼요. 그 단어를 읽을 줄 알아야 스펠링이 떠오르거든요. 단어를 읽을 줄 알아야 Mississippi 이게 생각이 나야 M-I-S-S-I, S-S-I, P-P-I가 떠오릅니다. 자, 단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단어를 읽으려면 저는 발음기호 학습을 추천합니다. 발음기호.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공부를 할 때 또는 어머님들께서 파닉스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파닉스는 그 규칙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저는 파닉스를 안 할 겁니다. 저는 발음기호 학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음기호는 유튜브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하루, 느리면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익힐 수 있죠.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리고 파닉스를 공부하는 시간에 차라리 단어를 하나하나 발음부터 해서 외워두신다면 그 파닉스에서 설명하는 규칙을 머릿속에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파닉스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두 가지 습관이 생겨요. 영어 단어의 발음을 제멋대로 합니다. 제멋대로. 그러니까 올바로 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왜? 정확하지 않은 발음을 하는 습관을 들고요. 두 번째는 절대로 사전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사전을 봐야 발음 기호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단어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파닉스를 배웠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보고 아무렇게나 읽습니다. 그러면 사전하고 결국은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파닉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발음기호 학습을 하세요. 그리고 단어를 암기한다, 단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요 네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발음이고요. 두 번째가 철자고 세 번째가 한글 뜻 그리고 품사에 맞게 한글 뜻을 외운다면 품사는 저절로 알게 되겠죠. 그래서 명사는 명사답게 동사는 동사답게 전치사는 전치사답게 물론 버캐블러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많은 리딩을 통해서 문맥 속에서 학습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책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드물고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버캐블러리 교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버캐블러리 교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버캐블러리 교재의 선택은 자기 수준에 맞는 선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발음 기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어를 읽을 수 없다면 모르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의 품사를 표기해야 됩니다. 품사. 품사를 모르면 그 단어를 사용할 수 없죠. 그렇죠? 품사를 모르면.
특히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해서 표기한 교재를 선택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해라. 근데 많은 교재가 사실은 그냥 동사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뜻에 해당하는 적절한 예문을 보여줘야 합니다. 뜻에 해당하는 적절한 예문. 뜻하고 예문이 다르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윤참 영어 영문법을 시작하면서 학습자들에게 반드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명심해야 할 것들이 꼭 있으니 순서대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다음 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